안녕하세요. 올해 진짜 너덜너덜하게 된 업종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잘 된 업종도 있고, 근데 잘 된 거는 사실 실물 경기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대부분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서 잘 된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러니까 다음이 카카오니까, 그런 거가 잘 된 거고,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게 잘 되는 거고, 사실 실물 경기에서는 잘 될 수가 없죠. 이게 누가 봐도 사람들이 다 못 다니고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실적을 낸 거고 실적을 못 낸 거죠. 올해 책 4개 만들었네. 4개. 4개. 4개를 만들었고, 근데 4개를 만들어도 이게 다 별로 이렇게 막 좀 그렇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일반적으로 많이 팔릴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책을 그렇게 팔릴 수 있는 책은 못 만들었죠. 저도 실적이 너덜너덜하죠. 이거는 박사 논문이고, 이게 3개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논문 섞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팔릴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획은 다 해놨었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출판사들이 이렇게 다 몸을 사리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몇 권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내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막 섞여가지고 또 이제 겁나 나오겠지. 그래서 이것도 하나 만들었고, 이거 어저께 제가 받은 책이 이거 2권. 선에 대해서. 내가 선 전공자라면 사람들이 이거는 하남 스님, 탄원 스님 관련된 거고, 이거는 박사 논문 만든 거고. 올해 내가 그리고 박사 논문 하느라고 작업을 좀 못한 것도 있죠. 이게 지금 선에 대해서 조계종 스님들이 이렇게 해서 선에 대한 책을 2권을 만든 거예요. 제 거는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내가 선 전공자라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서. 근데 다른 걸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런 거지. 선도 한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나선 수행에 대한 거. 가나선 수행에 대한 거. 요거는 한국선 사상. 한국선 사상.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낸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 안에서 스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하나씩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무튼 올해 별로 저로서는 책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동지랑 관련된 이야기 잠깐, 그 다음에 벽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잠깐 해드릴게요. 사실은, 팥죽이 우리 전통적인 백신이에요. 화이자 이전에 팥죽이 있었지. 화이자가 얼마나, 저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를 얼마나 잡을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화이자 이전에 팥죽이 있었지. 근데 왜 팥죽으로 처리하면 될 거를 몰랐네. 그지? 우리 삼상 실험까지 다 했는데, 이게 수천 년 동안 실험해서 내려온 건데 왜 이걸 안 쓰고 물건을 사다 쓴대? 우리 걸 갖다가 수출을 하지. 참 바보들. 물론 우리 백신이 참 좋긴 좋은데, 임상실험도 오래 하고 해서 참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지. 이게 치료율이 좀 떨어지지. 치료율이 떨어지지. 그 전에 백신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팥죽과 더불어서 또 양대 백신, 이 울산 분들은 다 아셔야 돼요. 그게 초용 그림이죠. 초용 그림. 그 역병을 막았다. 역병을 막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팥죽도 하나의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달마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용도로도 변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백신에 해당하는 거고, 요즘으로 말하면.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예전 사람들이 삿된 거하고 귀신하고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귀신은 귀신이고 삿된 거는 삿된 거, 어떤 기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 그렇잖아요. 삿된 거하고 운하고 귀신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구분이 되는 것 같죠?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구분을 할 거예요. 물론 뭐 그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귀신을 봤어야 구분하지. 뭐가 어떻다 이게 근데 보통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생명체가 죽어서 그 영적인 것들이 작동하는 거를 귀신이라고 하는 거고, 삿된 거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기운, 그러니까 우리가 찬기 느끼듯이, 찬기, 따뜻한 기 이런 걸 느끼듯이 우리 그 혹한에 이렇게 딱 나가면, 지금 월정사 같은 경우 영하 20도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 나가면 쎄합니다, 진짜. 제가 느끼기로는 영하 한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콧속이 얼어요. 숨을 쉴 때 이렇게 사각사각 합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뭐 어렸을 때 겪어보셨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운이 뭉쳤다가 탈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나무가, 그러니까 땅 같은 경우 생각을 하면, 묫자리 같은 거를 쓸 때 오랫동안 안 건드린 땅을 건드리면 거기에 기운이 뭉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손을 댄 땅이 있고 손을 안 댄 땅이 있거든요. 손을 댄 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팠다 뒤집었다 한 땅이고, 거기에는 기운이 잘 안 뭉친대요. 근데 손을 안 대고 오래된 땅은 기운이 이게 계속 거기에 응축되어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물 생각하시면 돼. 샘 생각하시면 돼. 샘. 물이 여기저기에 다 이렇게 좀 흐트러져 있지만 고이는 데가 있죠. 그리고 고여 있다가 이게 밑에서, 땅 밑에서 흐르는 데가 있고, 땅 밑에도 물들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지. 하지만 거기서 어딘가로 응축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흘러가면 지하수, 응축되면 그게 배사구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관정을 하면 물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보통 샘 같은 경우가 그런 관정샘이 있고, 예전에 우물은 대부분 밑에 지하수를 이렇게 그냥 위에서 뚫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죠. 이런 물들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에 따라서 수량이, 그러니까 예전에 우물도 보면 수량이 움직이는 우물이 있고 수량이 항상한 우물이 있다니까. 그거는 물이 안에 뭉쳐 있는 거죠. 대수층 뭐 이런 게 뭉쳐 있어 가지고 그걸 뚫으면 이거는 물이 계속 항상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 지표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이건 좀 덜 위험한 거고, 이런 거는 그냥 조금 이렇게 충격받고 마는 거고, 요렇게 뭉쳐 있는 땅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땅에도 이런 게 흐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땅에서 물같이 흘러가는 그런 거면 뭐 할까? 수맥? 어떤 땅에도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길 말고도 땅에 지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맥이라고 하는 게. 지맥, 용맥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그 용맥 자리에 뭐 이렇게 잘 걸리면 명당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흐르게 되면 그 기운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그러니까 물길하고 똑같은 그런 비슷한 흐름이 땅에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마치 그런 물길과 같은 거 말고, 물길 말고 샘 얘기했잖아요. 땅에도 이런 샘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운이 뭉쳐 있대. 근데 그런 데를 잘못 건드리면 이게 동티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운이 뭉쳐 있는데 그걸 건드리니까 이게 폭발하는 거지, 일종의. 그 폭발하는 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귀신이나 이런 거는 어떤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가. 물론 그것도 허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장화홍련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장화홍련에서 그렇게 귀신이 돼서 원한을 갚을 수 있을 능력이 있으면, 나타날 능력이 있으면 죽인 놈한테 가면 되지. 굳이 사또한테 가가지고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눈을 기는 딱 그런 형상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사실은 좀 안 맞아요. 이게 맥이 잘 안 맞는데, 뭐 그렇다 치고 귀신은 그 어떠한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런 거는 벼락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름이 많이 뭉쳤다가 거기 기운이 이렇게 꽉 충돌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벼락이 치면 그건 거의 랜덤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랜덤으로 떨어지는데 벼락이 떨어지는 게 랜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맞는 거는 도체거나 쉽게 말해 금속이거나 안 그러면 높거나 뭐 이런 데로 떨어지겠지.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기운이 어느 정도 응축되다가 이렇게 쏟아지는 거죠. 벼락이 떨어지는 거 똑같아요. 이것도 건드렸을 때 그게 폭발하거든요. 그 폭발하는 건 누구한테 가느냐? 잘 흐르는 사람한테 간대. 아니면 재수 없는 사람.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 같으면 내가 높은 데 있었거나 금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라고 하는 게 더 높은 원인이 돼. 인과관계에 있어서 원인이 돼. 라고 하는데 이런 동티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묘자리 파고 뭐 이런 거 할 때 누구누구는 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다 보지 마라.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직계 후손인데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계 후손인데도 피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귀신하고 이건 일종의 살 계열입니다. 어떤 삿된 기운? 이 기운이 삿된 기운이 응축되면 살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살같이 이렇게 뭉치어가지고 터지는 거. 터지는 거. 그래서 저게 나무를 건드렸다 탈났다는 경우도 있고 잘못되면 방위를 건드려서 그러니까 집에 뭐 안 좋은 방위 쪽을 집을 수리를 하면 뭐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방위에 대한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고 나무 건드렸다가 뭐 동티나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흙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래된 걸 건드리면 그러니까 나무도 어느 정도 오래 안 된 나무를 이렇게 베거나 이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오래된 나무에는 거기에 뭐가 이렇게 기운이 응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기운이 응축되면 나중에는 이게 또 의인화돼요. 의인화되면 뭐 목신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뭐 당목 뭐 이런 거. 땅도 그게 의인화되면 지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구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사실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기론이에요. 기론. 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론이 뭐냐면 이 세상에 정해진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마치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되는 것처럼 수증기는 전부 퍼져 있는데 수증기는 뭐 다 있겠죠. 어디에들 물기운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 수증기는 다 있는데 보통은 잘 못 느끼는 거고 얘가 이렇게 모이면 안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더 짙어지면 구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되겠지. 하늘에도 수증기가 있고 지금 우리가 있는 데도 다 수증기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뭉쳤다 흐트러졌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기론이거든요. 이 기라고 하는 논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도 이것이 뭉친 거예요. 기운이 뭉쳐. 아까 이렇게 작용을 하는 뭐 살이 되고 동티가 나고 이런 것도 작용을 하는 것도 기운이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론에서 보면 삿된 기운이나 어떤 우리가 공기로 느끼는 거나 뭐 안 그러면 잠깐 수증기로 느끼는 거나 구름이나 형체가 똑같은 거죠. 더 농도가 짙느냐 였느냐로 평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가 응축 단계가 흐리냐 아니면 짙어졌느냐에 의해서 영혼과 삿된 것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동아시아 사람들만 아마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사고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기운이 응축만 되면 영혼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신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신이 될 수 있고 오래된 물건도 신이 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오래된 물건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런 다 어떤 사람도 그렇고 어떤 물건도 그렇고 오래된 것들 그 집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나름의 자기 기운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항상한 어느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이 충돌했을 때 잘못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게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건을 잘못 들여가지고 집에 뭐 사람이 죽었다. 가택을 잘못 고쳐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안 그러면 진짜 이제 나쁜 행동이 뭐였냐면 집에 사람을 잘못 들여가지고
그게 있는 얘기예요. 뭐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은 다 들어보신 얘기잖아. 그 사람을 잘못 들여서의 그 사람이 하필 또 며느리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사람은 며느리입니다. 동성은 거기서 태어나는 거지.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거기서 태어나는 거지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를 기운의 충돌, 그러니까는 우리 집은 나는 우리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무슨 뭐 김씨네 집이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운이 충돌할 일이 없는 거야. 충돌하는 놈은 죽었겠지. 사산하는 거지.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 기질하고 여기하고 안 맞아서 충돌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약하면 약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며느리가 약하면 며느리가 죽는 거고, 근데 며느리가 죽어도 예전에는 또 며느리에 대해서 별로 그게 없으니까, 그럼 뭐 그냥 결혼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시절이니까 며느리에 대한 건 생각을 안 하고 아들이 죽으면 그걸 이제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잘못 들여서 내 아들이 죽었다. 야, 그거 진짜 너무너무 억울한, 지금으로 생각하면 저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 제가 보기에는 그거하고 예전 그 문화에 보면, 아들도 못 낳는 것이라고 하는 게 또 너무너무 잘못된 것 같아. 야, 내가 안 낳는 게 아니잖아. 야, 그걸 내가 조립을 할 때 잘못 조립하는 게 아니고, 근데 아예 자식이 없고 그게 여자가 불임이에요. 이러면 그런 욕을 들어도 뭐 그것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만 들어도 그건 내가 잘못이야 라고 납득이나 하겠지. 근데 나는 계속 애를 낳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아들을 잘 못 낳아. 야, 그거 내가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 밭이 안 좋아서. 야, 진짜 그런 거는 너무너무 나쁜 말이에요. 요즘 생각하면 너무너무 나쁜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었던데 단순히 저 사람들은 미개하고 우리 조상들이 무지해서 그래요가 아니고 뭔가 자기네들의 설득력 구조가 있는 거예요. 논리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라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 기운이 있는 거고 이 집안에 해당하는 기운이 있는 거고 그게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충돌했을 때 아들이 기가 약하면 아들이 며느리한테 눌려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토로하는, 뭐 이런 구조들. 그 다음에 여자가 뭐 음기가 너무 강하고 이러면, 아들을 못 낳고 뭐 어쩌고, 뭐 별놈 소리들이 다 있어요. 근데, 동양학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이비과학이라고 합니다. 유사과학. 그러니까 말을 듣고 보면 그런 것 같아. 나름의 설득력이 없으면 수천 년씩 못 내려갑니다. 뭔가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구조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것도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정도는 줘야 설득이 되는 거지, 전혀 밑도 끝도 없이, 뭐, 애동지에는 팥떡 먹어요. 야, 그건 뭔 밑도 끝도 없는 헛소리야. 딱 들어봐도, 동지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팥죽하고 새알인데, 이게 뭔 밑도 끝도 없는 소리야. 그리고 새알은 무조건 하얀색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건 태양을 상징하는 거고 부활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초에 떡국 먹는 것도 하얀색으로 내가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흰의 길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들이 있는데 무슨 뭐 애동지에는 팥떡을 먹어요. 야, 거기에는 흰색이 없잖아. 물론 뭐 팥시루떡을 잘 갈르면 흰색 나와. 야, 뭐 장난해 지금. 밑도 끝도 없는 논리 말고 이게 논리 구조들이 다 있어요. 나름의 논리 구조들이 다 흐르고 있어. 그런데 그 논리 구조가 없으면 설득력이 안 되니까 안 내려가요. 전통 문화라도 안 내려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게 기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똑같이 흘러가요. 우리 문화에서. 그래서 삿된 기운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전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만 잘 막으면 돼. 그래서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나 세화라든지 이거 전부 대부분 문에다 붙여요. 문에다 붙여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문 바깥에다가 원래는 하는 거고, 문 안에다, 부적도 문 안에, 이렇게 부적도 그렇게 붙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원래는 보이는 쪽으로 해야 돼요. 잘 보이게. 예, 잘못하면 내가 그래서 농담으로 그 얘기 했었는데 야, 저거 잘못하면 귀신 통발된다. 귀신 통발. 귀신이 이제 뭣도 모르고 들어오는 거야. 그 문으로. 근데 나가려고 하니까 부적이 있네? 그러면 이제 귀신이 못 나가지. 그래서 귀신이 나중에 꽉 차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창문으로 나가도 되고 벽으로 나가도 되잖아, 귀신은. 그런데 꼭 문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운이 뭉쳐서 의인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문으로 출입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뭐 동짓날 팥죽을 써도 주변에 금줄, 원래는 금줄 같이 이렇게 주변에 문에다가 하는 게 가장 약소한 거고, 문에다가 이렇게 뭐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에다가 임금왕자 같은 거를 이렇게 쓰고 이런 게 제일 좋은 거고 가장 간편한 거고, 더 하고 싶으면 내구탱이에다가 이게 결계 치는 거예요. 결계. 그리고 진짜 더 하고 싶으면 테두리를 거. 테두리를 거. 저렇게 테두리 긋는 경우도 있습니까? 팥죽 테두리 있습니까? 저렇게 하는 방식들이 있지. 그게 금줄이지. 금줄이지. 금줄로 뭐 장독대에서도 옛날에 했었고, 그 다음에 어디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다 했었고. 산실에 금줄 치는 거 보셨어요? 어디까지 치던가요? 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실을 둘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그 산실이 이제 좋은 집 같은 경우는, 집이 좋으면 옛날 양반집 같은 경우는 안채가 따로 있거든. 그래서 안채 쪽 들어가는 문에다가만 처리를 해. 문만 막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 이게 다 문으로 들어온다니까. 야, 기운이 굳이 문으로 들어올 일이 뭐 있냐? 이러는데 같은 기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삿된 기운이나 귀신이나 역병이나, 그러니까 역병도 잘 봐봐. 생각을 해봐. 역병이 이거는 기운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귀신 쪽은 아니잖아. 그런데 역신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처용을 그려놓으면 안 온대. 더 센 놈이 있으면 안 온다는 거거든. 그게 달마도 해놓으면 집안에 뭐 나쁜 것들이 못 들어와요 라고 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전통적으로는 처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달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팥죽도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논리 구조는 똑같아. 역병은 옛날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바이러스 세균 개념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러면 삿된 기운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것도 어떤 의인화돼서, 그러니까 마마 뭐 이런 것도 어떤 의인화가 되죠, 결국은. 그래서 기운이 뭉치면 짙어지면 무조건 의인화되는 거예요. 모든 건 의인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기론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서 좀 희미해지면 어떤 기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굳이 문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지만, 문으로 들어온다고 옛날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의인화돼서 그 다음에 출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문으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만 막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내 귀퉁이를 막는 구조가 있고, 돌리는 구조가 있고, 돌리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집 갈 때 혹시 그거 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시집 갈 때도 저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금줄 같은 걸 거놓고 그 금줄을 뛰어넘고 박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고, 시집 갈 때, 들어갈 때, 집 들어갈 때 박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고, 불을 이렇게 불을 뛰어넘는, 불을 펴놓고 불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고, 불로 금을 긋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금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이게 불로 이렇게 펴놓으면 돌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크게 해가지고 이걸 뛰어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황토를 가지고 이렇게 줄을 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엌이 예전에 아궁리가 신성했기 때문에 아궁리에는 황토를 바르는 게 삿된 것들이 들어와서 잘못해서 불 날까봐,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겨. 꺼져도 문제고 불이 나도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은 동일의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이건 기론입니다. 기론. 그래서 기론 안에서 움직이는 구조고, 그래서 세시풍속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기 안에서 이해를 다 해야 돼요. 기 안에서 이해를
하면 전체적 구조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이게 동지만 뭐 문제고 뭐 정초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세시풍속 전체가 이런 기론 가지고 가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결국 기론 안에서는 뭐냐면 영혼이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영혼이 어떤 상속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존재하다가 이게 마치 구름이 만들어졌어도 그게 어느 정도 존재하다가 흐트러지겠지. 그런 식으로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대봉사. 사대봉사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그거는 양반도 고위층에 올라갔을 때 사대봉사고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센 귀신일수록 센 사람일수록 그 기운이 더 오래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뒤에도 잘 안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구름으로 얘기하면 농도가 짙은 구름이 있는 거지. 쟤는 바람이 불어도 더 안 흐트러지는 구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흐트러지는 구름이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를 다 기로 보는 겁니다. 기로 보다 보니까 귀신하고 저런 삿된 기운하고 뭐 동티나고 뭐 이렇게 하는 살을 맞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손에 살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손에 살 있다. 손에 살 있는 사람은 뭐 건드리면 물건이 깨진대. 그리고 전자제품도 건드리면 망가뜨린대. 야, 그거 장풍 아니요? 너무 아이언맨이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 구조예요. 이게 틀렸다 맞았다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문화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다. 물질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고 문화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 집단 안에서 존재할 경우에는 그 문화적 에너지가 작동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는 다 거짓말 아닙니까? 저런 거는 그냥 뭐 쓸모없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 문화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화적 기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허리 굽혀서 인사할 때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거는 동아시아에서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암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굽히면 멀리서라도 저 사람을 향해서 허리를 굽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는 거지. 그렇지 않은 집단에 가면 그것은 암으로서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전에 김영욱 선생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자기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했으니까 미국에 가니까 학생들이 선생들하고 거의 평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들을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고 있을 때고 군사부 일체 뭐 이러고 있을 때고 미국에 가보니까 거의 뭐 맘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리 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도 뭐 우리는 예전에는 그것도 안 됐어. 지금은 이제 뭐 별 그런 게 없지만 우리도 지금은 이제 많이 평이 된 거지. 그런데 김영욱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동아시아 전통 룰로 가서 굽었다는 거예요. 속칭 말해서 선생한테 잘 굽었대. 그랬더니 미국 선생도 좋아하더라. 이거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존중받는 건 다 좋아하더라. 그런데 존중에도 암호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는 건 그 부분입니다. 존중받고 이런 거 대우받는 건 다 좋아하겠지. 하지만 암호 코드는 뭐냐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허리 굽히는 게 인사라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본들 뭔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그거는 이 동네에서만 작동하는 룰이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삿된 기운이 어떻고 뭐 운이 어떻고 저런 것들 이런 거 전부 이 동네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태어나긴 했는데 이 동아시아에 태어나긴 했는데 팔자가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을 전보로 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국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외국은 기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 배경이 다른 거예요. 문화 배경이 다르면 문화권적 에너지가 달라져. 문화권 에너지가 달라져.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흐름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는 안 맞는 사람이 이쪽 가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걸 바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집안에 가족끼리 너무너무 이렇게 화합이 안 맞고 서로 충돌하는 기운들을 가지고 있을 때 애를 멀리 학교를 보내세요. 그러면 서울로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골에 사는데 서울로 보내. 물론 뭐 대학을 가야 돼서 서울로 가고 이런 거 말고 일부러 멀리 보내는 집도 있고 일부러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문화권적 에너지가 작동하느냐에 대한 문제지. 제가 각 나라나 어떤 문화권마다 인간의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요. 조금씩. 모든 인간은 거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같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는 악수를 하는 게 인사인 데도 있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볼키스를 하는 게 인사인 경우도 있고, 뽀뽀를 하는 게 인사인 경우도 있고, 별로면 인사법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에스키모처럼 코를 문대는 게 인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티베트처럼 인사하고 나서 그 수유차라고 그 버터하고 뭐 이렇게 약간 보리가루 같은 거 섞어가지고 주는 거 있거든요. 그런 차. 그래서 서양 사람이 가서 그거 했대잖아요. 되게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차를 주길래 잠깐 마셔보니까 너무너무 맛이 없더래. 미치겠대. 근데 그거를 못 먹겠다고도 말도 못하고 그래서 한 방에 숨 안 쉬고 한 방에 완샷을 했대. 그랬더니 다시 따라주더래. 그게 뭐 그러냐면 걔네는 잔을 비우면 안 된대. 그러니까 먹기 싫으면 계속 눌러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운남 같은 데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닭을 잡으면 손님이 오면 우리는 다 목을 띄지만 걔네는 목을 안 띄고 닭 벼슬을 씹게 한다. 상대에게 벼슬을 주는 거예요. 닭 벼슬을. 닭 벼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귀한 어떤 에너지가 그 안에 있다. 우리에게도 그런 거는 있죠. 그래서 부적 같은 거 할 때 주사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닭피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닭피 중에서도 그 벼슬을 잘라서 거기서 피가 떨어지는 거를 가지고 쓰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닭이 새벽을 알리고 귀신을 쫓는 데잖아요. 귀신을 쫓는 거는 닭이 울면 귀신이 간대잖아. 그냥 쓸데없는 얘기야. 그게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거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수탉에게 있기 때문에 수탉의 벼슬에 몰려 있대요. 그래서 벼슬에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삿된 것들을 물리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든 동물의 이 뿔 계열에는 옛날 사람들은 다 신령한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왜 그러냐면 그걸 왕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뿔이 있는 거를. 그래서 닭벼슬, 그 다음에 사슴, 그 다음에 콧불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약재로 들어가고 귀하게 취급을 받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근데 지금 성분을 조사해 봐도 거기에 뭔가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고, 그건 이제 문화권마다 다른 거예요. 동네마다 다른 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문화권 안에서만 작동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서 뭔가 작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동지에 팥죽을 먹고 그 다음에 정초에 떡국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효과가 있습니까? 이 동네에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안에서는. 그럼 효과를 안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 우리는 별로 그런데 별 신경을 안 쓰고 싶은데요. 이민을 가면 됩니다. 문화 배경이 다른 데 가면 그게 안 먹혀요. 그리고 문화 배경이 다른 데 가면 그쪽 에너지 흐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 그러면 그런 걸 안 해도 뭐 우리가 탓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존댓말을 안 해도 탓하지 않아요. 외국 사람이 반말을 그런 사람도 봤네. 일부러 이 자식이 존댓말을 알면서도 반말하는 놈이 있어요. 한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뭐라고 하면 존댓말을 한다. 걔는 나 그런 놈도 봤어. 악질적이야 아주. 근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쟤는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무도 신경을 안 쓰겠지. 그리고 뭐 존댓말 안 한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한 10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걔도 이제 살살 존댓말을 쓰잖아요. 눈치껏. 그 흐름 속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권 안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쪽 문화권의 힘을 받게 되지만 이쪽에 계속 살게 되면 결국은 이쪽 문화권의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흐름이 바뀌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크게 힘들지 않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따라줍니다. 힘든 거는 못 따라줍니다. 그리고 힘들고 부당한 게 걸리면 그거는 고치는 게 맞아요. 사람들을 설득해 가야 되지. 하지만 그냥 예전 풍습이고 그게 그렇게까지 힘든 거 아니고 그냥 늘상 해오던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굳이 그걸 바꾸면서 충돌하면서 생기는 그 손해보다 그냥 따라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